7장의 네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벗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피벗은 왼쪽에 이런 데이터를 오른쪽처럼 만들어주는 게 피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사용자 이름과 사용자가 판매한 계절, 그리고 그 계절에 몇 개를 판매했는지 이 내용들이 레코드로 기록이 되어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각 사용자별로 계절별로 몇 개를 팔았냐, 계절별로 합계를 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 김범수가 여기다 겨울에 팔고 또 김범수가 이 겨울에 팔았죠. 자, 10개와 22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김범수가 겨울에 몇 개 팔았는지 이런 식으로 알고 싶은 게 피벗입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고요. 구현도 sum과 if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피벗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실습 3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워크벤치를 실행해서 바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는 먼저 이 SQLDB에다가 이 피벗 테스트라는 테이블을 간단히 만들게요. 자, 요 13개만 있는 사용자 이름과 계절, 그리고 판매된 개수, 요 테이블을 만들고요. 이 테스트용으로 여기 있는 열들을 넣을게요. 열들을 인서트 할 때 이 콤마로 구분을 하면은 한꺼번에 인서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인서트를 할게요. 그래서 인서트에서 결과를 보면은 이제 왼쪽처럼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피벗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실행해서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코드를 볼까요? 어때요? 결과 보시니까 여기서 각각 사용자별로 계절별로 합계가 쭉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면 이제 sum과 if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as,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요 위에 설명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볼게요. sum인데 if 시즌이 봄인 것들, 그러니까 봄인 것들만 여기죠. 봄하고 하는데 얘를 각각 사용자 이름으로 그룹 바이라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사용자 이름으로 김범수로 그룹 바이를 하는데 만약에 봄이면 이제 봄끼리만 더하는 거죠. 여름이면 여름끼리만. 이렇게 해서 김범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윤종신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팔린 것들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피벗은 간단하긴 하지만 종종 유용하게 쓰이니까 이 간단한 사용법을 좀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이슨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죠. 제이슨은 요즘에 쓰는 표준 데이터 포맷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데이터 표준 포맷에서 제이슨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MySQL도 5.7.8 버전부터 제이슨 데이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포맷이 단순해서요,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볼까요? 제이슨의 데이터는 속성과 값, 그러니까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면 여기 id하고 콜론하고 bbk에서 키와 값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d가 우리가 열 이름이죠. id가 열 이름, id가 bbk, 이름, 그리고 바비킴, 생년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로서 쌍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제이슨의 형태고 얘가 바로 중괄호로 이렇게 가두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한 명에 대한 건수를 바로 제이슨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ySQL에서는 제이슨 관련된 다양한 내장 함수가 제공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MySQL에서 쿼리한 결과가 이름과 키 이렇게 결과를 쿼리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얘를 제이슨 형태로 변환해주는 함수를 제공해 줍니다. 제이슨 오브젝트랑 제이슨 어레이 이런 함수를 사용하면 이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바뀌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속성 값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이 세 건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MySQL에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쉽지만 이 결과를 다른 곳에 다른 DB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제이슨 형태로 전달하는 게 표준적으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 형태를 실제 쿼리로 날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셀렉트 해가지고 제이슨 오브젝트에서 name을, 요거는 이제 위에 설명이고요. 제이슨의 그 키 이름이죠. 키를 name으로 해라. 이런 키를 하이트로 해라 하고 얘는 거죠. 열 이름이죠. 자, 요 name열과 하이트열을 키와 밸류로서 묶어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설명값이죠. 위에 제이슨 값이라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이슨 오브젝트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니까요. 이 방식을 간단하니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이슨은 다양한 내장 함수를 제공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자, 결과 보면 이제 처음에 저희가 set에서 변수에다가 제이슨 형태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작은 따옴표로 묶어 있고요. 안에 중괄호로 해서 이렇게 묶여 있죠. 그리고 테이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 이름 콜론하고 이 대괄호 쓰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이 테이블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장 많이 쓰니까 이 형태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래요. 이 테이블 이름 나오고 콜론하고 중괄호, 대괄호죠. 대괄호 안에 열들이 이렇게 쭉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행짜리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저 테이블에 이름열과 키열이 있네요. 이름 임재범, 이승기, 성시경 있고 키는 182, 182, 186 이렇게 해서 3건의 행이 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MySQL에서 제공하는 제이슨 함수를 볼까요? 자, 제이슨 밸리드 하면은 이 제이슨 데이터가 이 형태이죠. 이 변수가 형식에 맞냐, 형식에 이상이 없냐 이거 확인하는 건데 형식에 이상이 없으면 1을 반환하고 이상이 있으면 0을 반환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형태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을 반환했습니다. 자, 제이슨 서치 같은 거 보면은 요 제이슨 변수군요. 요 변수 이제 변수 안에서 여기서는 1이 나올 수 있고요. all이 나올 수 있는데 1은 첫 번째 만나는 하나만 찾아준 거고 all은 모두 다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시경을 하나만 찾아라. 첫 번째 만나는 것만 찾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죠? 결과 먼저 볼까요? 달러 유저네임 테이블에 2번째 점 네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 테이블이죠. 이 달러 유저 테이블에 0, 1, 2번째 네임열 여기 네임열이죠. 여기 성시경이 있다. 이렇게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더라도 어떤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게 제이슨 서치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 익스트랙트는 반대예요. 설치에. 얘는 요 위치를 지정해주면은 이 위치에 있는 데이터 값을 뽑아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저 테이블의 두 번째, 유저 테이블이죠. 테이블의 두 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네임을 뽑아라. 성시경이죠. 그러니까 성시경을 뽑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search와 extract는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이슨 인설트는요, 데이터를 삽입하는 건데요. 볼게요. 자, 제이슨의 0번째 점 mdate라는 걸 삽입해라. 이런 말이 되죠. 우리가 mdate라는 열은 없었죠. 여기 0번째에 mdate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mdate, 그러니까 키가 mdate가 되는 거죠. mdate에 요 연도가 입력이 되겠죠.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mdate의 키 요게 0번째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이슨 리플레이스는 데이터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0번째의 네임에 있는 이 키 값이죠. 키죠. 키를 값을 홍길동으로 바꿔라. 그러면 아까 뭐였죠? 얘가 0번째 네임이 임재범이죠. 얘를 홍길동으로 바꾸었죠. 홍길동으로 이렇게 바꿔졌죠. 이게 바로 제이슨 리플레이스고요. 제이슨 리무브는 레코드를 삭제하는 거죠. 행을 삭제하는 겁니다. 자, 유저 테이블에 0번째 행을 삭제해라. 그러면은 0번째 이거 있죠. 이게 삭제되니까 이승기, 성시경 요것만 남겠죠. 보시면 이승기, 성시경 이렇게 두 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이슨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제이슨 사용법과 개념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조인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